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70대를 어떻게 상상하셨나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드디어 내 시간이 생기는 황금기. 오전엔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후엔 좋아하는 산책로를 걷고 저녁엔 오랜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삶.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70대를 살아보신 분들께 물어보면 그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70대를 앞두고 계신 분, 지금 한복판에 계신 분, 혹은 부모님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도 먼저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던 것들, 전문가 강의에서도 빠져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편한 노년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0살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그런데 70이 넘으니까 갑자기 몸이 확 달라졌어. 그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인체는 70세를 기점으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노화가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하지만 70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이 시리고 계단이 무섭고 어제까지 멀쩡하게 들던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밥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예전 같지 않고 욕실에서 미끄러질까봐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균형 감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두 발로 걸었지만 70대가 되면 평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과 팔바닥의 감각이 함께 둔해집니다. 그래서 낙상이 생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한 번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잠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골아 떨어졌는데 70대가 되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깊은 잠, 의학적으로 서파 수면이라 부르는 그 잠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낮에 졸리고 밤에 깨어있고. 이게 습관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뇌와 몸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기름진 것도 매운 것도 거뜬히 먹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자극적인 것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변비가 생기고 입맛 자체가 떨어집니다. 미각과 후각이 함께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즘은 먹어도 맛이 없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맛을 느끼는 신경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면역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감기에 걸려도 사흘이면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이제는 회복에 2배, 3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독감 한 번, 폐렴 한 번이 예전과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쌓여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왜 이러는지 모르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려한 운동복이 없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소실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 오르기, 벽 짚고 서서 까치발 들기,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70대의 몸을 지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단백질도 챙기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이 들면 소식해야 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두부, 계란, 생선이라도 매일 드셔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근육이 있어야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 예방.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나요? 복도에 야간 조명이 있나요? 바닥에 걸릴 만한 카펫이나 전선이 놓여 있진 않나요? 낙상은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만들어주는 사고입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가면 아픈 게 생긴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알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몸의 변화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몸의 변화보다 더 당황스럽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은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 이것만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슬그머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전화할 데가 없어요. 이 말이, 이 짧은 말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70대가 되면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을 떠나면 그 안에서 만들어졌던 수십 명의 인연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오랜 친구는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배우자와 둘이 남겨지거나 혹은 혼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혼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회적 고립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울감.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노년의 우울은 젊을 때의 우울과 다릅니다. 나는 힘들어요라고 직접 표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잠을 못 자고, 입맛이 없고, 만사가 귀찮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주변에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의 병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우울증 유병률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거 없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배워오셨기 때문입니다. 힘든 걸 꾹 참고 모든 걸 혼자 해결하고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세대. 그런데 바로 그 미덕이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키워버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의미의 문제입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무언가를 위해 달려온 분들이 갑자기 그 역할을 잃게 될 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슬며시 마음속으로 파고듭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 느낌이 사라질 때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연결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먼저 거십시오. 관계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전화해 보십시오. 잘 지내지라는 한마디가 두 사람 모두의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두 번째,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당연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다 보면 그곳이 편안해집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든 종교 모임이든 취미 동호회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자식에게, 친구에게 혹은 상담사에게 속에 담아두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짐이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나만의 작은 역할을 찾으십시오. 동네 경로당에서 후배 어르신들을 도와주거나 손자 손녀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 그 작은 역할 안에서 삶의 의미가 다시 피어납니다.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건강하면 버틸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의 준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뒤통수를 맞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70대에 들어서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현실,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막상 70대에 들어서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던 준비가 생각보다 빨리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의료비입니다. 70대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대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약가, 검사비, 보조기구비, 만성질환 하나가 생기면 매달 수십만 원이 꾸준히 나갑니다. 두 개, 세 개가 겹치면 그 금액은 더 커집니다. 두 번째는 돌봄 비용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면 요양원이든 재가 돌봄이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이 일부를 지원해주지만 본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예상보다 긴 수명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여성의 기대 수명은 89세를 넘습니다. 7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20년 가까이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10년은 충분해라고 계산하셨는데 20년이 필요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물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저축된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년 조금씩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당하시는 것, 자녀에 대한 지출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다 컸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딸이 이혼을 하거나 손자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부모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면 내 통장에 있는 것을 꺼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정은 논리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확한 파악입니다.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있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과 노인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모르면 손해입니다. 세 번째, 자녀와 경계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노후 자금은 자식을 위한 예비 통장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너희를 위해서라면 다 줄 수 있어라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면 결국 그 짐이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네 번째, 의료비에 대비하십시오. 실비보험이 있다면 반드시 유지하십시오. 없으시다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잘 이해하고 건강검진은 빠짐없이 받으십시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 문제는 단순히 풍요와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몸도 이야기했고, 마음도 이야기했고, 돈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아무리 잘 챙겨도 70대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중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애들은 나를 잘 챙겨. 이 말을 하실 때의 표정과 말을 다 마치신 후의 표정이 달라지는 분들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밝게 웃으시다가 잠시 후 눈빛이 조용해지시면서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근데 애들도 바쁘니까 자주 보기가 어렵지.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녀들이 불효자여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40대, 50대 자녀 세대는 그 자체로 치열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직장 걱정, 아이 걱정, 집 걱정. 그들이 부모를 잊은 게 아니라 잠깐 숨 돌릴 틈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자녀가 연락이 없으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 서운함이 말이 되어 나올 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면 되냐는 원망이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부모님 연락이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잘 살면 자녀가 걱정을 덜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면 자녀가 편안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녀를 덜 의지할수록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취미를 가진 어르신일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야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가 반가운 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손자, 손녀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손주를 보는 기쁨은 정말 특별합니다. 하지만 손주 양육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아들, 며느리 혹은 딸 사위와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세대마다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드리십시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오. 자녀의 전화 한 통이 하루를 좌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자녀를 진짜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도 안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녀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삶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삶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입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준비를 잘 해두면 남은 날들이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끝. 이 단어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자리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불길하다고 재수없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감히 이 이야기를 꺼내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80세 이전에 반드시 해두어야 할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을 가장 충실하게 삽니다. 일본의 한 완화의료 전문의가 수천 명의 임종 환자를 곁에서 지켜본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을 앞에 두고 재산이 얼마인지 후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고, 더 솔직하게 살지 못했다고, 더 많이 웃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제일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의료적 처치를 받고 싶은지 미리 기록해두는 문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에 대해 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해야 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정작 그 순간에 가족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평생 짊어지게 될 무거운 결정을 남겨주지 않으시려면 지금 스스로 결정해 두셔야 합니다. 유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내 마음을 글로 남겨두십시오.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손자, 손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물건과 돈보다 그 마음이 더 값진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종이에 써놓고 하나씩 해나가십시오. 완성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 목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평생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상처, 원망, 억울함들. 이것들을 풀지 않고 떠나는 것은 내가 손해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다닌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화해하십시오.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세월이 더 지나면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말로 전하십시오. 고마워, 사랑해, 덕분에 잘 살았어. 이 말들이 내가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습니다.
끝을 생각할수록 오늘이 귀해집니다. 오늘 먹는 밥이, 오늘 보는 하늘이, 오늘 잡는 손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을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몸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 돈의 이야기, 관계의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나이에 나를 다시 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가장 늦은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 바빴습니다. 직장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큰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이 시간,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노년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70대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해서 80대에 전시회를 여셨습니다. 어떤 분은 70대에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어떤 분은 70대에 처음으로 바다 근처에 살아보기로 하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체면을 차리게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르신다운 것은 이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같은 말들이 주변에서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흘려보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연구에서 평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의 저하가 현저히 느리게 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쇼핑, 유튜브 보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도전해 보십시오. 그 배움이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봉사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돕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많이 돕는 행위입니다. 내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을 때 그 만족감이 삶의 의미가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70대는 인생의 정리 기간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쓰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릴 때 혹시 내가 치매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먼저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 느려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를 정상적인 노화성 기억 변화라고 합니다. 치매와는 다릅니다. 치매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집이 어디인지, 가족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 치매입니다. 방금 들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지건강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지건강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이 인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활동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는 것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깊이 잠드는 동안 뇌가 독소를 청소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뇌 건강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인지 검진을 받으십시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혹시 이미 가족 중에 기억의 변화가 시작된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의 변화이지 인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 평생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삶을 기억해주는 것이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70대를 그리고 80대 이후를 진짜 잘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늙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100세를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80세까지, 90세까지 내가 사는 날들을 최대한 인간답게 의미 있게 살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잘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잘 늙습니다. 불평이 많은 어르신과 감사가 많은 어르신을 비교해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을 찾아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만만 쌓입니다. 감사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딱 3가지만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다. 햇빛이 따뜻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유연한 사람이 잘 늙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억지로 맞서기보다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것. 자녀의 삶이 내 기대와 다를 때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 인정해주는 것.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지금의 몸과 친해지는 것. 이 유연함이 노년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자기 방식이 있는 사람이 잘 늙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아침이 되면 걷는 사람, 날마다 일기를 쓰는 사람,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사람. 자신만의 리듬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리듬이 하루를 지탱해주고 그 하루들이 쌓여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솔직한 사람이 잘 늙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솔직함이 진짜 인간관계를 만들고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해줍니다. 끝까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면 그 무게에 깔립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이 잘 늙습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거나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밥 한 그릇, 지금 들려오는 새소리, 지금 손에 닿는 따뜻한 커피잔. 이것들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것입니다. 80세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연결을 이어가는 것. 돈에 대해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기억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늙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의무로부터, 역할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면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편안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편한 노년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기 아깝다고 생각되신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